자, 한판 집간 두 번째 이슈. 자, 개각 후에 오늘 또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탈당을 시사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결국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탈당, 비명계 릴레이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먼저 네 분의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평가부터 들어봐야겠네요. 네. 자, 먼저 우리 장유미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니다. 저는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 민주당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팬덤 정치에 경도되는 어떤 정치를 보여준 것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위선 아니냐, 실정을 거론하지만 그렇다면 능력치를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한정에서 봤을 때, 이 쓴소리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탈당을 위한 하나의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하나의 발언들 아니었나라고 결과적으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게 새를 이뤄서 추가 탈당 러시 내지는 흐름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실 때 어떤 정치적인 지분을 갖고 계시거나 한 그룹의 일원이시거나 리더거나 이런 이제 최소한 정치적 입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파장은 여기서 좀 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은? 근데 뭐 저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평가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 이 탈당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예. 예를 들면 그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를 한 대로 그 공천 작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컷오프가 된다든지 경선에서 탈락하기 이전에 이미 그 탈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또 다른 정당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전에 7석이 있는데 국회의원 의석수가 7개 있는데 거기에 그 국민의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분위기가 당연히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지역인 게 사실이고 예. 게다가 R&D 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대전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술 예산. 그렇죠. 무조건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게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100% 이익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내부 투쟁을 세게 하고 도저히 쳐낼 수 없는, 그러니까 저기를 쳐내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람만 심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이상민 의원은 비명계의 어떤 상징이 돼버렸는데 예. 굳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거는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본인이 여기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오는 거는 반대하세요? 제가 반대할 위치는 아니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는 여당은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상민 의원이 들어오시고 뭐 역할론까지 제기가 되고 이러면 국민의힘이 반명연대처럼 돼버리니까 저는 반명연대 혹은 반명연대. 그렇죠. 반명연대죠.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 대표에 반대하는 모양새처럼 연합이 돼버리면 저는 좋은 선거 전략은 아니라고 봐서요. 김정익 PD요.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선후가 다르다. 지금 민주당에서 다르다.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탈당을 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하다가 계속 압박이 너무나 심하게 들어오니까 견디다 탈당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수박 명단에서 쫙 나오고 그 옆에 자객 공천 뭐 여기는 누가 가고 그래서 그런 명단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는 누가 친명에 누가 내려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이미 이상민 의원 거기 뭐 형편없어. 거기 뭐 지역구 관리 잘 안 돼 갖고 이번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공공연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미 이상민 의원을 내치기로 작정을 하고 저렇게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밀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의원회관에서 만나면 잘 아는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인데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잘 안 하세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런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당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식으로 그 뭐랄까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으로서는 견디다 결국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저는 뭐 그 주장과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권지웅 비대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사실 민주당 내에 이견이 되게 적대화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서도 사실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
당내 논란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셨고 한데 저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비주류였지만 민주당에서만 4선을 했고 전체적으로 5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논란을 만들다가 안 된다고 그냥 도망갈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실 뭐라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5선의 경륜으로 예를 들면 저처럼 원외에 있는 사람이 막 논란을 만들다가 전혀 영향을 못 줄 것 같을 때 탈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5선이나 했던 사람이 왜 할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꼭 탈당이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탈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부터는 예. 정말로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예. 뭔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씁쓸했어요. 이상민 의원의 탈당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씁쓸한 것을 넘어 되게 참담할 것 같습니다.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미 탈당을 하셨다고 하면 뜻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는 어떤 나중에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에서 외로우셨던 거 아닐까요? 이제 김종민 의원도 어떤 당에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인데 김종민 의원에게 이상민 의원과 대화 많이 해보셨냐 질문하니까 한 3초 머무르시더니 대화 많이 못 해봤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당 동지로서 이렇게 뭐랄까 함께할 다양성의 의견으로서 좀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외로움 자체가 아예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진 영향력으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탈당하면서 메시지 내는 것밖에 없었겠느냐라는 예.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실은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을 하시지 않고 어쨌든 나가게 된 거니까 예. 저는 좀 아쉽다. 씁쓸한 마음이 제가 큽니다. 아까도 네. 드렸던 이번 말씀이지만 마무리. 예. 대전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으로 나왔을 때 훨씬 불리한 지역입니다. 대전은 무조건 민주당으로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여기서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뭐 영달 내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치부하는 것은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다림에도 바닥이 났다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이재명 압박하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연합전선을 만들까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세 분의 이제 공통점 국무총리를 했다라는 점이고 자 먼저 대외 활동을 늘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음성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됩니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일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정리되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할 일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아, 야당이 떳떳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장 변호사님. 일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고 국무총리까지 하셨고요. 예. 또 전남지사 했고 5선 의원이었죠. 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제 다지는 자리는 다 계셨던 분이고 예. 민주당에 대해서 우려 섞인 걱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대단히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뭔가 엄중하게 생각하겠다는 게 마치 탈당 내지 신당 창당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더 거기서 한 발 나아가서는 이준석 신당과의 어떤 연대설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에 애정이 있는 분이 민주당을 박차고 나가서 제3지대에서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것 대단히 이질적인 존재니까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들께는 그런 선택은 선택지에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아마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쇄신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은 이제 당내 쓴소리 뭐 지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 구체적인 솔루션과 관련해서 본인의 보관을 좀 국민들께 알릴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또 보면 민주당에 대해 별로 충고하고 싶지 않다.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충고를 하겠나. 말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이 발언은 엄청 센 발언인데. 자, 김종익 대변인은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걸까요? 마음은 다 떠나신 거 아닌가요? 마음이 떠난 것 같다? 이미 완전히 떠난 거죠. 아니 이낙연 대표께서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말을 그렇게 아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말 중에서 요새 나오는 코멘트는 너무 세다. 정말 가장 최고 수위인 것 같아요. 스스로 계획을 기다렸는데 5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미천이 떨어졌다. 뭐 정직자처럼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달라. 이게 얼마나 강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당이라고 자기 당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말에 그 화살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 마음속으로는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더 많은 동지들 규합을 하겠죠. 더 많은 동지들 규합을 해서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딸 정당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거기서는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아니 무슨 플래카드를 걸어서 그 무슨 매국노보다도 한 발의 총알이 있으면 당신에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당에서 더 이상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시기 문제라고 봅니다. 시기라면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만 남았다. 그렇죠. 그걸 규합을 하고 정치적으로 상황을 보겠죠. 보면서 민주당내가 당 밖으로 나가서 세력이 활동할 수밖에 없을 저는 것이다. 분명히 그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자, 김진수 의원 짧게. 그러니까 요 얘기 이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셌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건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더 이상 지켜낼 힘이 없는 정당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누구겠어요? 누가 뭐래도 개딸이에요. 그리고 그 개딸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면 그 이낙연 대표의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개딸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민주당에서 정치 못할 것 같아. 여기는 이미 끝난 정당이야. 라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물론 그 안에서 그 정도로 강한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이낙연 대표의 특성상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말하자면 개딸에 대해서 당신들은 바이러스야라는 내심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총선을 끝까지 같이 치룰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아픈 발언이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0명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준의 세력을 규합할 나가서 당을 만들 시간이 충분한가요?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국민의당 만들어서 호남을 석권했을 때 창당 시점이 2월이에요. 그러면 아직 2달이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호남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호남도 결국 민주당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호남의 민주당 낮은 지지율을 그분들이 흡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고 명분도 충분하고 지지율도 충분합니다. 네, 민주당이 분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주신 것 같고, 자, 권지웅 비대위원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면역 체계 이야기할 때 저는 좀 다르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다양성이 존재해야 그 다양성 사이에서 막 이견들이 존재하면서 사실상 어떤 정치적 체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은 이견을 내면 거의 뭐 말살되는 수준의 어떤 사례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된다. 면역 체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이견을 표하고 그것으로 버팀으로써 사실 면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간다고 하면 또 좀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까 이상민 의원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사실은 당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당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는 사실은 다른 전 총리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김부겸, 정세균.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듣기로는 그런 교감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하셨어요? 네.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좀 지키자. 여기에 있어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예. 그 이상으로 교감을 가지신 것 같지 여기서 않습니다. 비상이 난 것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일 것 같습니다. 기획단의 위원이신 장 변호사님. 자, 이낙연 전 대표 행보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기획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총선 예. 기획단을 일단 뭐 룰이나 이런 약간 밑그립 추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단위여가지고요. 그냥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의견임을 전제로 예. 들은다면 예. 지금 이렇게 말의 수위가 높아지는 하나의 변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워딩은 내 전우가 있는 곳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란 취지. 민주당의 전우와 전우 아닌 자를 가르는 그런 워딩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동지인 거죠. 예.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 나를 지원해줬다고, 그를 지원했다라고 전선이 갈리는 그런 인식으로는 아마 분당 이런 가능성 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는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대도 큰 박수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 김정일 비대위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박수 받을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하. 뭐 명백한 거 아닙니까? 개딸들이 가해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명계는 피해자입니다. 아니,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그 위에 예. 얹혀 계시니까. 예를 들면 암컷 발언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 무슨 쌍방울 발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장에서 제발 좀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거 안 된다고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얘기 안 하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입에 바르는 소리라는 얘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판 질감 오늘도 뜨거웠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